안녕하세요 여러분. 브이로그 많이 올라갔을 텐데요. 제가 이제 코 수술 받은 지 한 달 차 됐습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를 하면서 코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많이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위에서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 중에 좀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 제가 좀 골라가지고 진짜 의사로서가 아니고 환자로서의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. 일단 이제 와서 왜 코 수술하냐,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. 사실 약간 다소 충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, 이제 의학적으로 제 얼굴을 분석을 해봤을 때, 제가 수술 전 영상 디자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제가 되게 땅콩형 얼굴이거든요. 그 역광대가 항상 좀 고민이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이제 중안면부에 입체감이 딱 살면 역광대가 되게 작아 보이고 얼굴이 좀 그 넙대대한 느낌이 없어지고 좀 입체감이 생기거든요. 옛날부터 고민했어요. 근데 윤곽 수술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윤곽은 솔직히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다는 게 그냥 제가 통증이 무섭더라고요. 근데 이제 와서는 윤곽을 하면은 제가 살처짐이 생겨서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, 그렇게 다 하자니 너무 이제 일이 커지고, 그래서 윤곽은 용기를 낸 적이 없고, 이러다가 이게 이제 가성비가 좋지 않나?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 수술 해주시는 원장님이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, 일단은 제가 그렇게 살짝 던졌더니 디자인을 해주시더라고요. 디자인을 한 거랑 안 한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안 한 사진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.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?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. 하자.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, 제가 맞춤 보형물을 썼거든요. 그 맞춤 보형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단은 1번은 맞춤 보형물을 쓰면 처음에 디자인한 거에서 수술 결과물이 차이가 훨씬 줄어들거든요. 그 디자인 한 대로 그대로 보형물을 제작을 의뢰를 해서 보형물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하고 찍어서 나오는 게 맞춤 보형물이어서 처음에 이제 의뢰를 했을 때와 수술 결과의 갭이 적어요.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. 모든 사람의 뼈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게 아니거든요. 매부리의 정도도 다르고 뭐 뼈의 굴격도 다르고 양쪽 뼈도 모양이 다르고 이런데, 애초에 나오는 실리콘은 그냥 매끈매끈한 실리콘 보형물이에요. 기성 보형물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카빙이라고 하는 실리콘을 이렇게 좀 조각을 하시거든요.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아무리 깎아도 딱 우리가 CT를 찍어서 재단한 그 보형물처럼 내 그 뼈에 딱 들어맞진 않거든요. 아무리 깎아도 살짝 뜨는 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, 기성 보형물을 쓰면. 근데 그 존재하는 틈들이 많을수록 수술하고 체액이 고이고 피가 조금 고이고 뭐 붓기도 거기로 쌓이고 이러면서 그 체액이 고여 있으면 그게 이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맞춤 보형물을 쓰면 내 코에 CT를 찍어서 내 코에 딱 핏하는 이제 보형물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살짝 뜨는 틈,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,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져요. 사실 코는 우리가 직후의 모양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롱텀하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, 그 측면에서 맞춤 보형물을 선택을 했고, 디자인 측면에서도 원장님이랑 봤던 디자인이랑 똑같아서 진짜 만족합니다. 그 다음에 코 수술 가격. 이거는 비밀입니다. 이건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비밀이라서. 의사들이 본인 병원에서 받으면 할인을 받을까 공짜일까 약간 궁금하실 것 같은데, 요거는 케바케예요. 사실 해주시는 분의 품과 시간과 이제 노력과, 그리고 같이 어시스트 들어오는 분들의 이제 인건비 뭐 이런 것도 있고, 제 얼굴을 비포 애프터 공개를 아예 하잖아요. 뭐 저를 보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홍보효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하는데, 뭐 당연히 일반 분들보다 제가 훨씬 싸게 하긴 하죠. 그 코 수술 직후에 어땠는지, 사실 저는 결과는 제가 워낙 아는 원장님이고 믿고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했는데, 직후에 통증이랑 붓기, 뭐 숨 못 쉰다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.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, 근데 이거는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,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, 잘 참는다기보다 기본적으로 통증에 되게 둔감해요. 통증을 못 느껴요. 안 아파해요. 그래서 조금 개인차는 있긴 있는데, 근데 코 수술한 그 당일날 밤에는 솔직히 콧구멍 여기 있잖아요.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아파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. 제가 이제 비중격 연고를 뗐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메로셀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. 코 솜 얘기하잖아요. 막아놓는 솜, 패킹. 그거를 좀 빵빵하게 해놓으셨는데, 알라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통제 제가 1시간마다 때려 넣었는데도 이게 당겨서 아픈 거니까 뭐 진통제로 되지도 않고 너무 아프고, 그 다음에 다들 코 수술 후기로 얘기하시는데, 이게 코를
막아놓으니까 입으로 숨 쉬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듣기 전에는 입이 마른데 잠을 왜 못 자? 이랬는데 진짜 잠이 안 와요. 그러니까 코가 막혀있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잠이 들면 다 혀가 뒤로 넘어가거든요. 그게 마른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니까 마른 입천장이랑 붙어가지고 숨이 막혀갖고 한 30분마다 깨는 거예요. 헉 하면서 깨고 그래서 그 당일에는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.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사실 다음날에는 제가 패킹을 빵빵한 걸 빼고 조금 작은 걸로 바꿨거든요. 그날 제가 사실 지인분들 진짜 환자분들을 그 상태로 시술해드리긴 조금 그렇고 제 지인분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서 사실 간단한 시술 같은 건 해드렸는데 뭐 하는데 저는 무리는 없었고 잠을 못 자서 피곤했다? 그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의사의 붓기 관리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진짜 안 먹고 정말 많이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많이 안 부었어요. 성형수술하고 나서 붓기 관리는 제가 보기에 제1 원칙은 아이스팩을 72시간 동안은 아예 붙여놓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부지런히 해주셔야 돼요. 계속 해야 돼요. 계속. 뭐 귀찮아 쉬고 싶어 이렇게 하면 더 부어요. 그러니까 이게 붓기가 확 부었다 빨리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덜 부어야 빨리 빠지는 거거든요. 근데 덜 붓게 하는 게 이렇게 막 체액이 저류되는 거를 빨리 눌러주고 열이랑 이런 걸 좀 올라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라서 계속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72시간 동안은 정말 두 손 다 묶이는 상황이 아니면 정말 계속 했었고 그렇게 해서 붓기가 많이 붙진 않았고 뭐 당연히 허벅지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. 그다음에 사실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약 중에 보통 붓기 약이 좀 들어가 있어요. 저는 기본적인 그런 약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잘 때도 체액이 저류가 되지 않게 머리가 좀 더 높은 자세 그러니까 저도 45도로 잡고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자극적인 거 먹지 않고 이런 체액이 저류가 될 틈을 주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붓기를 덜 붓게 하는 비결이고 덜 부어야 빨리 빠진다. 코 수술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너무 엎드려 자는 거 코가 이렇게 눌리는 거 코에 당연히 충격 가는 거 근데 저도 충격 한번 왜냐면 저희 애가 어린데 같이 자다가 손으로 맞았나? 한 번 그런 적 있어요. 4일차에 부목하고 있을 때. 근데 이제 뭐 일상적인 충격은 그 정도는 버티게 다들 수술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건드렸다고 막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그렇지만 충격을 당연히 뭐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겠죠. 조심해야겠죠. 또 코 풀기 이제 우리가 코 수술하고 나면 콧물 많이 나거든요. 안 그래도 제가 한 일주일 10일차에 되게 불편했던 거 콧물이었는데 그냥 콧물 나온다 그래서 코 이렇게 팽 풀면 안 돼요. 안에 아직 고정을 많이 해놨고 이 점막 이런 데도 사실은 아직 부어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실밥 뽑았다고 해도 아직 완전히 이제 안에서 힘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코 팽 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코딱지 파는 거 코 되게 답답하거든요. 코딱지 파면 안 되고 막 영 답답하면 면봉으로 살살살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달간 이제 선글라스나 안경 쓰지 마셔야 되고 여기 눌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코 수술 하신 분들은 보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를 계속 만지고 자극을 주는 건 평생 그냥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질문은 코끝이 딱딱한가요? 돼지코 되나요? 안 돼요. 우리가 원래 콧볼은 연골로 되어 있어서 말랑말랑한데 코끝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가 딱 그 지지대를 우리가 그걸 하려고 비중격이나 늑연골을 떼는 거거든요. 자가늑을 여기 비주 만드는 여기다가 딱 이렇게 연골을 세워놔요. 그래서 딱딱한 연골을 세워놔야 이게 코끝이 안 떨어지는 거라서 요 힘 받는 게 코 수술의 핵심이거든요. 여기 힘이 유지가 되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가 딱딱한 게 생겼기 때문에 돼지코는 안 되고 코끝도 딱딱해요. 여기 만져보면 그냥 여기랑 비슷해요. 한 달차 흉터가 얼마나 있나요? 이것도 이제 한 달 차쯤은 흉터 얼마나 이거 뭐 보이려나? 약간 여기 살짝 빨개요. 한 달 차에서 세 달 차이 약간 빨간 거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좀 빨갛지만 걱정하진 않는다. 근데 이제 흉터를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를 자꾸 만지지 않고 평소에 보습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. 코 수술 이후에 가장 불편한 거는 일단 좀 더러운 얘기인데 다들 하잖아요. 코 파기가 힘들어요. 이게 코딱지가 여기 이렇게 답답하게 들어있는 거 제가 진짜 못 참는데 그게 하는 게 좀 힘들어서 면봉으로 해야 되고 좀 살살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불편해서 힘들고 코 수술 후 한 일주일까지는 콧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. 한 30분마다 꺼지를 교체를 해줘야 돼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달쯤 되니까 거의 괜찮아졌고 근데 코끝에 여기에 감각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콧물이 아직도 조금씩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 콧물 맺혀 있는데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. 이 비주에 맺혀 있는 거를. 그래서 막 하다가 딱 거울을 보면 여기 콧물 마른 자국이 하얗게 가루가 있어서 그게 조금 신경을 써야 돼서 약간 불편했다? 뭐 이 정도까지가 지금 한 달 차 후기예요. 어쨌든 근데 이런 건 되게 사소한 불편함이고 결국 저는 둥글납작한 얼굴이 조금 입체감이 생긴 거에서 되게 만족하고 있다. 총평은 만족한다. 코
코 수술에 제일 중요한 건 재료라고 하거든요. 피부의 이제 늘어남의 정도, 그다음에 연골의 크기와 연골의 튼튼함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따라 되게 많이 다르고 골격 따라 이제 코 수술의 효과도 되게 많이 다르니까 개인차가 큰 부분이긴 해요. 제 영상 보시고 코 수술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저는 출산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. 근데 출산하고 아픈 거랑 코 수술 당일날 이제 밤에 여기 이렇게 당겨서 아픈 거랑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아팠던 게 아니죠. 근데 제가 출산을 별로 그렇게 안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후기랑 다른 병원 뭐 리뷰랑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상담도 꼼꼼하게 다녀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은 제가 주위에서 많이 받은 질문 정리해서, 그리고 인스타 같은 데서 받은 질문 정리해서 이렇게 답변 드려봤는데요. 또 제가 3개월, 6개월 차 후기도 한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. 의사이자 환자로서의 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